안녕하세요. 오브라운 김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려운 왕홍 마케팅을 쉽게 풀어주는 왕홍 이지 시즌 8은 요즘 핫한 주제인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준비해봤었습니다. 자, 왕홍 생방송 진행 프로세스와 함께 기업 준비 사항 그리고 중국 주요 플랫폼에서 생방송 판매 1위를 차지했었던 탑급 왕홍들과 그 특징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오늘도 왕홍 전문가이신 이호님과 함께 왕홍 생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홍 전문가 이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팀장님으로 계신 이제 고승희 부장님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고승희 부장님을 특별히 이제 초대한 이유는 어떤 왕홍 마케팅에 대한 의뢰를 이제 좀 받고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시즌 6인가요? 네. 그 시즌 6에서도 한번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저희 팀장님을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브랜드들이 제품을 가지고 의뢰할 때 그냥 이것 좀 라이브 방송을 해주세요, 이걸로 그렇죠.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제품만 갖고 오시는데 그 전에 준비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상담이 들어가다 보면은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반복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다. 처음에 밟아야 되는 단계라는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어딘가에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입점을 하려면 또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는 판매 방식을 중국 내에서 직접 배송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직구의 형태로 중국 밖에서 해외에서 배송을 중국 쪽으로 하실 건지 방식을 먼저 정해야 되실 것 같고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판매 추후의 방식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있는 보세 창고에서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한국에 주문을 했다면 한국에서 보내줘야 되는 게 직구인데,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중국 현지 보세 창고에다. 근데 그렇죠. 보세 창고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땅은 중국 땅에 있지만 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중국 밖에 그렇죠. 존재하는 걸로 나오게 되죠. 그 창고에 이제 제품을 준비해 놨다가 거기에서 이제 보내주는 건 거죠. 그럼 현지 배송은 현지 배송은 중국 내에서 중국 내 물류 창고에 보관해다가 주문되면 거기서 바로 발송하는 거죠. 중국 내에 있는 창고에서, 그죠? 그건 보세 창고가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창고에 제품을 준비해 놨다. 내가 직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 배송을 할 것이냐, 그죠? 왜 제일 먼저 그 고민이 돼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배송할 경우에는 중국 내 위생 허가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생 허가. 그렇죠. 이제 막 한국에서 뭐 보통 생각하시는 식약청에서 허가내주는 그런 허가증인데요. 뭐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카테고리의 제품들은 보통 위생 허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직구의 형태로 이제 제품을 파시게 되는 경우에는 브랜드나 제품에 따라서는 위생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죠. 배송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위생 허가 그럼 필수인가요? 그럼 필수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 내 배송을 하실 거면 위생 허가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내에 팔려면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어떤 서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식품류나 화장품류면 네.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류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에 나오고 6개월이요. 네, 길면 1년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시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준비 과정만 해도 사실은 중국에다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은 최소 정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정도 시간은 더 걸린다는 거. 명심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생허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상표 등록 그게 위생허가하고 동시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어요.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품이다.
이라는 보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무소에 입점할 경우에는 그 서류는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이에요. 그게 이제 플랫폼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플랫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티몰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의 형태가 브랜드가 직접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샵의 형태다 보니까는 동일한 상표에 다른 브랜드가 이제 입점되는 거 중복 입점을 막기 위해서 그 상표기 등록이 된 한 개의 브랜드만 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뭐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사 제품들로 그 손해를 보시는 일이 이제 좀 적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 허가하고 상표 등록을 동시에 하면 좋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위생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입점 신청을 하셔야죠. 바로 입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한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걸려요. 위생 허가증까지 생각을 하면은 어떤 중국 그 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려면은 준비 과정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점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알리페이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몰에서 그러면 알리페이나 위치페이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사실 어떤 커머스에 입점을 해서도 결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입점 신청을 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나왔으면은 왕홍의 레벨들에 따라서 어떤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디드 컨텐츠를 왕홍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어떤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 쌓아 올리면서 컨텐츠를 어느 정도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왕홍 라이브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점 신청을 한 다음에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 브랜드 샵을 꾸며야 되겠죠. 상세 네, 상세 페이지 페이지를 디자인도 만들어놔야 필요하고. 되겠죠. 꾸밀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샵을 이제 뭐 입점 신청이 허가가 났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의 물류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커머스에 입점할 때 심사 단계에서도 필수적으로 그 커머스 측에서 보는 요소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순조롭게 배송이 다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문 양이 많았을 때 이제 그거를 그 충분히 그 공급해줄 수 있는 재고량이 충분히 있는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입점할 때 필수 사항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중국의 큰 시장에 대해서는 이 물류 쪽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놓으셨고, 네, 입점을 진행하셔야 큰 이슈가 없으실 겁니다. 왕홍 마케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이게 등급별도 굉장히 많고 또 채널별로 그 통용되는 왕홍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왕홍을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보통 예산의 범위를 브랜드분들이 잘 모른 채 그냥 유명한 그 왕홍들하고만 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리자치랑 하고 싶다, 거트나랑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처음부터 한 번도 왕홍 라이브를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부터 왕홍 라이브를 그런 탑급하고 제일 탑급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 왕홍 생방송을 하신다면 좀 그 낮은 왕홍부터 시작하는 게 추천합니다. 탑급 왕홍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방송할 제품들을 직접 고르게 되는데 자기가 팔았을 때 충분히 팔릴 거다는 확신이 그렇죠. 들 만한 제품을 선정을 그렇죠. 하게 되죠. 다른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왕홍들하고 진행을 먼저 해봤다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 그래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냈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를 이제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탑급은 아무 브랜드랑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브랜드인지를 아무래도 자기들의 레퓨테이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제품들을 좀 평가를 한다. 탑급 왕홍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처음부터 탑급 왕홍이랑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스텝으로 좀 전략을 밟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그런 왕홍들을 그 선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브라운에게 문의를 주시면 된다. 오브라운. 어떤 왕홍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왕홍이 어떤 제품과 맞고 어떤 연령대에 맞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주 세밀히 좀 그 분석을 한 후에 접근을 하는 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그 고부장님께서 같이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네.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네, 좋은 시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르게
왕홍 마케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프로세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잡아줬던 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급 왕홍들이 생방송으로 판매한 제품 중에 분명히 실패 사례가 있겠죠? 당연히 있죠. 탑급 왕홍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을 다 잘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5-5편에 소개드린 리자치와 프라이팬 사례를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눌러붙지 않아야 되는 프라이팬인데 그죠? 생방송에서 눌러붙어가지고 난처해하는 리자치의 모습을 봤습니다. 리자치는 굉장히 탑급 왕홍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가장 그 탑급 왕홍인데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생활 가전이나 프라이팬보다는 본인의 전문성이 짙은 그런 뷰티 제품들을 좀 판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보니까. 뷰티 제품을 판매할 때는 대부분은 성공적이지만 잘 안 된 사례도 있긴 해요. 랩 시리즈 남성 기초 화장품인데요. 대부분은 완판시키는 리자치도 그날에는 1,2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거의 완판으로 그냥 끝내는 분 아니십니까? 뭐 수자는 적은 수자는 아니지만 이 리자치의 이름값에는 못 미치네요. 네. 그리고 이번 광군절에는 또 다른 남성용 제품을 판매했는데 역시 안 됐어요. 참 의외네요. 뷰티 전문 남성 왕홍인데 리자치 남성 왕홍인데 남성 화장품을 잘 못 팔았다. 의외긴 해요. 사실 리자치의 생방송 보는 사람은 대부분 20대, 30대 여성인데 그들에게 남성 화장품, 남성 용품을 판매하려니까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생방송을 판매할 때는 해당 왕홍이 주 시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을 선정해서 판매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타겟을 파악하는 건 어떤 마케팅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연예인들도 왕홍처럼 생방송 판매를 많이 하던데 연예인 라이브 커머스도 효과가 좋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연예인은 왕홍과 함께 나올 때도 있고 혼자가 나와서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방송은 어려운 분야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시간 넘게 실시간으로 계속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일은 또 다른 일이죠. 네, 정말 생방송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 열심히 해서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연예인들은 나오면 무조건 본다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보는 사람 많다고 해서 사는 사람 많은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뭐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드라마 랑야방 미월정에서 나온 여자 배우 류타오. 류타오. 네, 아세요? 몰라요? 네, 류타오는 확실한 혜택과 꼼꼼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처음 진행한 생방송에서 약 25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광군절에는 11시간 동안 11시간이요? 네, 계속 생방송을 하고 최종 매출액은 1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반대로 유명 MC 리샹라는 발음 조심하세요. 네, MC 분이 있는데 모피 의류를 판매했어요. 모피 의류요? 네, 시청자는 160만 명인데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아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판매로 이어지기 힘들다. 역시 생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생방송 왕홍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이호님께서 한 명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지난 10월 21일 첫 생방송을 시작한 푸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요, 이분? 고민도 안 하고 빨리 답을 주셨는데. 원래 리자치의 보조 출연자였어요. 푸퐁 이분은 샤오수에서 진행한 첫 생방송 시청자 수가 73만 명이에요. 저희 6-6편에 소개해드린 고테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11월 9일 생방송에서는 1시간 만에 17억 원 매출을 올려 시청자와 매출을 모두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왕홍입니다. 근데 처음 보조 출연자로
보조로 나왔었는데 첫 방송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 리자치 방송에서 보조 출연자로 나왔을 때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귀여워가지고. 아무래도 리자치의 생방송에서 많이 나와 보니까 경험이 있죠. 지금은 엄청난 스타시지만은 임창정 씨도 한때는 이병헌 씨 뭐 매니저를 했다가 그 능력과 탤런트가 출중해서 이제 뜬 케이스가 있는데 푸펑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쩌면은 청출어람 리자치를 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왕홍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전문적인 왕홍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에도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는 왕홍 푸펑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왕홍 이지 시즌 8을 끝내면서 이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잡아보고 질문 사항이 들어왔었던 거 이제 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즌에 소개드린 왕홍들과 생방송 판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역시 다음 시즌도 있습니다. 시즌 9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